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기준에 대해 대부분 잘 모른다는데 당신은 제대로 체크하셨나요? 연말정산에 관한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부탁드립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없다라는 의미는 실제로 영원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법상 정해진 일정 금액 이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잘못 이해한 탓에 실제로는 공제받을 수 있는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에 대한 공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사전에 확인 가능한 소득이라면 공제 기준을 초과했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겠지만 소득이 발생한 시기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소득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세법 기준 이하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 이해하기.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나 부모, 자녀, 형제 등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통장에 입금된 돈의 액수만큼 소득이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소득 금액은 세법상 용어이기 때문에 실수령액이나 연봉과는 아주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금액이란 과세되는 총소득에서 경비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제 및 비용이 차감되는 항목이 소득 종류마다 다릅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임대료나 인건비 등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과세 수입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소득 금액으로 합산됩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초과라고 할 때 초과 금액만 의미하나요? 예를 들어 2,4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400만 원만 포함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모든 금액이 다 포함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설명드릴게요. 만약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002만 원이라면 소득 금액이 2,002만 원으로 계산되고 2,000만 원 미만이면 원천 징수로 소득세 신고 마무리되면서 소득 금액은 0원이 됩니다. 연금 소득자일 경우는 연금소득 공제가 빠진 금액이 소득 금액입니다. 부업으로 돈을 벌었다면 부업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의 공제액이 빠진 금액이 소득 금액입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근로자라면 소득 금액 100만원이 기준이 아니라 총 급여 5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은 실수령액과는 다르게 계산됩니다. 총 급여액에 비과세 급여를 더한 금액에 4대 보험이나 소득세, 원천 징수액을 차감 후 받은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총 급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홈택스에 로그인해보면 됩니다. 3. 일용직 급여만 있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완납적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등으로 세금 문제가 마무리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홈택스에서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만 금액이 있고 다른 부분이 모두 0원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로로 확인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을 알려주는 경우 소득 기준을 명확히 넘었을 때는 국세청에 소득 기준이 넘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5. 사업소득에 있는 경우 부양가족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려운 이유는 국세청은 사업소득자의 수입 확인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는 바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소득 신고를 하게 되는데 소득 신고를 하면서 지출에 대한 비용까지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사업자의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득 금액이 부양가족공제 기준 100만원이 넘을지 안 넘을지는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배우자의 홈택스에서 배우자의 소득 내역을 확인했더니 거주자의 사업소득란에 90만 원이 표기되어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의 사업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면 공제 대상이 될까요? 그럴 경우 배우자가 그 돈을 벌기 위해 사업 경비로 사용한 금액이 200만 원을 넘는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5월 종소세 신고할 때 배우자가 200만 원을 경비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그럼 만약 필요 경비가 90만 원이면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거네요? 300에서 90을 빼면 소득 금액이 210이라 기준 금액을 넘으니까요. 네,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기타 소득은 종류와 금액에 따라 공제 여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강연을 해서 수입이 발생했거나 연구 용역을 하고 발생한 수입이거나 원고료, 인세 등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기타 소득은 300만 원을 기준으로 종소세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 종소세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소득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 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소득 금액 1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종합소득에 합산될 금액의 기준이므로 실질적으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소세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8.8%는 뭐고 3.3%는 뭔가요? 친구 보니까 강의하고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통장에는 원천징수 세금 8만 8천 원이 차감되고 91만 2천 원이 입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8.8%를 원천징수하고 받았다면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3.3% 원천징수 받았다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 그 금액이 친구의 소득 금액이 되는 건가요? 기타 소득은 비용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당의료의 경우 60% 경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원래 받기로 한 100만 원에서 경비 60만 원을 제한 금액인 40만 원이 소득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필요 경비는 앞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 부동산 해외 주식 및 퇴직금을 받아서 근로소득이 생겼다면 공제가 제한됩니다. 첫째, 만약 가족이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부양가족공제 기준인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 금액은 그 이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해외 주식으로 100만 원 이상 이익을 봤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매 차익이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부양가족공제는 매매 차익이 100만 원만 넘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익이 바로 소득 금액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해외 주식은 차익이 바로 소득 금액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퇴직금을 받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2025년 1월에 퇴직해서 급여를 받은 것은 500만 원이 안 된다고 해도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퇴직금을 100만 원 이상을 받았다면 배우자 공제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때 부당 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소득 기준을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하여 공제를 받았다면 같은 해 5월까지는 아무 불이익 없이 홈택스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설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알게 됐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내지 않은 세금이 많지 않다면 수수료를 내고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 국세청에 추징세액이 부과될 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이런 판단을 위해서는 부당공제로 덜 낸 세금이 얼마인지 스스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득별 소득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도 벌써 9월의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금방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잘 준비하시어 환급도 최대로 받으시고 경제적 혜택도 누려보세요. 문의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 질문하시면 됩니다.